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8월 29일입니다. 자, 오늘은 매년 두 번씩 치러지는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하고 9월에 치르는 모의고사는요, 평가원에서 그나마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완성도가 뛰어난 모의고사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수능과 흡사한 난이도가 조절되고 완성도가 뛰어난 문제를 미리 한번 치러 보는 거다. 이런 뜻에서 치르고 있지만은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도입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평가원 문제는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치렀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도입된 것은요, 이른바 이해찬 1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을 수능을 치르면서 아이들이 워낙 학력이 저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평가원에서 그 당시의 학생들의 성취도 또는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문제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너무 쉽게 조절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만점자가 전국적으로 거의 70명에 가까운 만점자가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진짜 실력이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많은 아이들이 그 시험 한방 때문에 쉬운 시험을 제대로 못 치르는 바람에 서울대 갈 아이들이 그 밑에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입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가원에서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옛날식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 치르는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평가원에서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의 수능과 비슷한 완성도를 가지는 모평을 한번 실시해보자 해서 실시를 하고요. 저는 그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원의 6월, 9월 모평의 뜻과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의 현재 있는 실력을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았더니,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짜 본 게임인 수능 시험을 치렀더니까 아이들이 무난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실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또 없는 아이들의 변별력을 줄 수 있다 하는 비교적 원만한 난이도를 갖춘 수능을 치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평가원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6월달 한 번 가지고 이 정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그러면 6월하고 9월달 수능을 2달 앞둔 시기에 한 번 더 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난이도로 아이들을 한번 시험을 출제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부터는 6월달에 한번 보고 9월달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평가원에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의 일반적으로 생각에 아이들 수능 시험을 좀 원만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2번 정도 치르게 했으니까, 그리고 난이도도 좋고 또 완성도도 뛰어난 문제니까 그것을 잘 치르면은 그 점수가 내 수능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치를 때마다 매번 6월 달에 치를 때마다 그 잘 못 본 아이들은 잘 못 본 아이들대로 실망을 하고요. 잘 본 아이들은 또 자만감에 빠져서 9월 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게 계속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6월 모평을 뭐 잘 본 애들은 9월 모평을 못 본다. 뭐 6월 모평을 못 본 애들은 심기일전 공부해서 9월 모평을 잘 본다. 뭐 이런 별별 이야기들이 다 돌지만은요. 진실은 그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과목별로 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난이도를 6월 달에는 또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출제를 한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9월 달에 또 그런 영역별로 또 반대 현상으로 반대 난이도로 변화무쌍하게 또 한번 실시를 해 봅니다. 이 그래 가지고 이걸 취합을 해 가지고 다음 수능 문제를 딱 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결국은 내 수능 점수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눈치채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치르는 게 그럼 가장 현명하게 치러서 내가 수능을 볼 때 잘 이용을 해서 거꾸로요. 평가원에서는 그런 의도로 치렀지만은 우리는 너네들이 의도를 잘 아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치러야 된다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월 한번 치러봤잖아요. 그렇지만은 9월은 또 6월 달에 비해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난이도가요. 각 번호, 예를 들어 번호 순서대로 쭉 되어 있다면 6월에 5번이 어렵다면 9월에 5번은 쉽게 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9월달 모평 문제에 따른 점수는 내가 수능날 보는 점수하고는 또 다르다. 그건 확실히 아시고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목별로 그러면 어떻게 9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게 가장 현명하냐? 이거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재학생들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6월, 9월 걸 치렀다 그래도 뭐 재학생들은 자기네 학교 그 자리에서 치르고 뭐 그러는데 수능은 자기 학교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가장 현명하게 치르는 방법은 수능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한번 이것이 수능이다. 이리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이건 수능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치러보는 것이 첫째로 수능날 거의 재수생하고 같은 마인드로 좀 느긋하게 치르게 되겠죠. 재학생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딱 보았을 때 그날 저녁에 와서 무조건 점수에만 연연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나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면은 그때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만 얻어가지고는 수능하고 다르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과목별로 일단은 본인이 틀렸을 경우는 자 보세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그 공부한 내용이 적어서 공부를 몰라가지고 틀렸다 이러면 그것을 따로 빼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배우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이 돼요. 자, 몰라서 이 시점에서는 몰라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 되니까 간단히 해결이 되죠. 자, 어느 한 그 단원의 소단원의 어느 한 파트의 문제를 한 이론에 대한 문제를 틀렸다 이러면요, 그것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한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그래야 거기서 빗나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만 달랑 했다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자, 내가 실수로 틀린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요, 상당한 점수일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고도 충분히 아는데 틀렸다, 이런 문제.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풀이를 막 하거나 또 다른 문제 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수가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9월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주로 문제 풀이는 학교에서는 많이 주무셨을 거고요. 그리고 밤에 문제 풀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은 언제 봐요? 낮에 봅니다. 우리가 밤과 낮의 그 시차는 문제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 말을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문제풀이는 낮 시간에 해라. 제발. 그리고 밤 시간에는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걸로 할 때 여러분들은 수능날 낮에 치를 때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오답률을 줄일 수가 있다. 말짱한 정신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짱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그 위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9월 4일날 모평을 보잖아요. 그 4일 전에 있는 일요일날은 무조건 하루를 편하게 쉬세요. 그렇다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영화 구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충분히 자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낮에 문제풀이를 좀 하고요. 밤에는 간단히 정리하는 걸로 하고 수요일날 한번 시험을 치러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낮에 많은 집중력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그나마 잘 볼 것입니다. 제가 이거 여태까지 그 겪어온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명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일요일 하루 공부 뭐 더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거 크게 없습니다. 이 시점에는요. 지금부터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치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 것을 그 위력을 본인이 실감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예, 꼭 일요일 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휴식을 취하고요. 또 밤에 잠을 충분히 자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은 낮에 문제풀이를 하고 싶으면 그때 해라. 그리고요, 또 9월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이 시점에서 또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갑자기 모든 공부가 진행되어 가는 그 계획을 멈추고 문제풀이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본다거나 이거 큰 도움 안 되거든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스케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날 하루, 일요일날 하루 쉬고 수요일날 가서 시험을 한번 잘 치러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조금 뭔가가 낫다. 시험 치는 그 시간 중에 그나마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집중이 잘 되더라. 이것을 직접 체험한 학생들은 필히 수능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치러주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본인이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요. 몰랐다. 이건 몰라서 틀렸다. 이러면 배우면 됩니다. 그 파트를요. 배울 때 그것만 달랑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속해 있는 작은 단어 하나 전체를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옆으로 빗겨난 문제가 수능에 나왔을 때 정확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 실수로 틀리는 거 거의 습관적이니까요.
일요일 날 충분히 하루 쉬고 한번 컨디션 조절을 한번 해봐라. 이게 제가 드리는 큰 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수능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또 시험 잘 나왔다고 빨리 수능 날이 다가와라 하고 자만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6월, 9월 달에 난이도를 취합을 해서 공통점만 뽑아내 가지고 요번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올해는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서서히 평가원에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그 통계를 내고 난이도를 예측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상위권 어느 파트 정도만 그 9월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를 뿐이고 나머지 애들은 시험 시간에조차도 쳐주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써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시 원서를 써내고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수능 그 저기 9월 모의고사조차도 그냥 집중하고 있는 성의를 다해서 푸는 게 아니라 대충 풀어낸다, 이런 애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계 수치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랬을 때 평가원에서 어떻게 돼요? 잘못 판단하면 오판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오판을 하느냐? 아이들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오판을 했을 때 평가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바닥인 그 실력 안에서도 변별력을 또 유지하려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더, 상위권 애들은 더 치열한 점수를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 맞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좋은 데 가려면요. 제 말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평가원, 9월 평가원 그 자료 1등급, 2등급, 3등급의 그 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개되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내가 갈 대학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예측하고 뭐 이럴 시간 있으면요, 공부하세요.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요번에도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더 많은 애들이 성의가 없이 시험을 보았을 경우에 요번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진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다 맞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건 차라리 어려워지면 낫습니다. 어려워지면은. 그렇지만은 이 평가원에서 쓸데없이 욕먹을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국어 때문에 얼마나 욕먹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요. 다들 틀렸다고 거품 물어대니까 평가원에서 그 짓 또 하겠어요? 저래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요번 수능에서 중상위권쯤 돼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월을 모평을 마지막 기회로 컨디션 조절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쉽게 말해갖고, 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세 문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맨 처음부터 쉬운 문제부터 27문제 쫙 풀고 나머지에 그 번호가 있잖아요. 21, 29, 30. 뭐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시겠잖아요. 처음부터 나머지 문제를 우선 명쾌히 풀어놓고 그리고 도전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국어도 그래요. 국어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국어 시간에 그 9월 모평 보는 거하고 수능 시험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가 많이 틀릴 거예요. 9월 모평은 뭐 그냥 모의고사니 하고 그냥 치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11월 수능 시험은요, 여러분들 거의 다가 긴장을 하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번 9월 모평에서 국어 시험을 치를 때는 절대 저 평소와 같이 치르지 마시고요. 수능하고 똑같은 상태로
긴장을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11월 수능에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한번 꼭 치러보세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치르는 그 외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완성도가 뛰어난 문제를 보다 더 완성도가 뛰어난 게 수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수능 시험에서 아주 명쾌하게 기분 좋게 풀어냅니다. 답이 척척 나오니까요. 완성도가 문제마다 좀 뛰어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여태까지 치렀던 평가원 모의고사 외에 무슨 모의고사 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던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비하면 월등히 뛰어난 시험을 이 마지막으로 보는 게 9월 평가원이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기분 좋게 잘 치러가지고요. 그 분위기, 내가 치렀던 그 시험을 9월 모의고사를 잘 최선을 다해서 치른 그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수능장으로 가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9월 평가원과 잘 봤다고 해서 수능에서 단 0.1점도 안 보태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쓸데없이 그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 갈 거다 하는 막연한 그런 예측하는 도구로밖에 안 쓰잖아요. 그거 결코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말씀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모평은 수능하고 똑같은 자세로 치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명하게 결과에 승복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2달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수능에서는 9월, 6월 모평 그 점수보다 월등한 점수가 나오는 걸 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꼭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로 수능 정시로 다 갔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시는 작년에 딱 한 명 고대 수시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늦게 온 8월 달에 와서 최저 맞춰달라 그래서 수시로 보낸 거 외에는 다 정시로 보냈다.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 말을 명심을 하시고요. 9월 모의고사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요. 그런 분위기만 잘 이용을 해달라. 이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